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원장에게 요구하는 감독 의무 요구도 커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세 영아반에서 문제가 터지면 원장님한테까지 책임이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보육시설에서 교사가 학대 행위로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에 해당 교사뿐 아니라 원장님도 감독 책임 위반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다는 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되며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둬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에는 피고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를 하면 사용자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항상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감독 의무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실제로 보육시설 학대사건 수사에 참여해보면 원장님은 항상 입건되는 것 같진 않아요. 먼저 해당 교사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지나가는 말로 원장님이 평소에 학대 방지 법정 교육은 잘 시켰는지, 혹시 교사 단톡방 같은 데서 학대 관련 기사 같은 거 공유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곤 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참고인은 그러니까 목격자 같은 개념이에요. 당장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원장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원장은 학대 방지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이메일로 소명 자료 받은 후에 끝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일단 가해교사의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원장님이 학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원장님은 가해교사와 같이 엮여서 검찰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원장님이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교사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다면 원장님의 감독 의무 위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충분히 알아차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원장에게 요구하는 감독 의무 요구도 커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세 영아반에서 문제가 터지면 원장님한테까지 책임이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CCTV만 꾸준하게 봤어도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원장님 책임 소지가 커집니다. 결국 일회성 학대의 경우엔 면책 가능성이 커지고, 지속적인 학대라면 반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법정 교육을 포함해서 휘하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원장님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실무에서 원장님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자료가 있느냐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 중에 나머지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미 자체 판단이 가능한 요소거든요. 원장님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평소 학대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보육기관 원장님들은 평소에 학대 방지 교육에 힘써주시고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